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전 마케팅의 이해인데요. 기획전 마케팅의 이해, 기획전 마케팅의 이해하면 좀 약간 뭘까 거창한 것 같고 좀 내가 좀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기획전이 뭔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할게요. 기획전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 필수 요소가 뭔지 알려드리고 하는 건데, 오늘 기획전 마케팅은 아주 간단하게 오픈 마켓을 위한 기획전 마케팅의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픈 마켓을 위한 기획전 마케팅의 이해다. 그리고 기획전 마케팅은 그럼 뭐냐, 기획전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온라인 창업을 했을 때 핵심 마케팅은 뭐냐라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창업을 했을 때 핵심 마케팅은 저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최적화와 랜딩 페이지 최적화. 여기서 이제 랜딩 페이지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실 텐데, 랜딩 페이지라는 말은 검색 엔진 광고 등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유저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쇼핑몰이다 라고 하면 메인 창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메인 창만 자꾸 생각하시는 분. 그런데 내 쇼핑몰이 누구나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쇼핑몰이라면 내 쇼핑몰을 검색하고 들어올 테니까 메인 창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사고 싶은 제품류를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클릭했을 때 메인 페이지를 걸어 놓으면, 메인 페이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런 페이지인데, 그런 페이지에다 걸어 놓으면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피스라는 걸 검색을 했다고요. 원피스. 그러면 수많은 이 파워링크 영역에 있는 데들은 다 광고죠. 광고. 그러면 여기를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이 나오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해요. 근데 다 원피스만 나오죠. 이렇게 다 원피스만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면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네, 원피스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내가 여기서 또 고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구매 전환율이 제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원피스라고 검색을 쫙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방금 다시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고 딱 나왔는데, 일단 장화, 안전화, 정비복, 투피스, 보호복 원피스,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원피스라고 하는 말을 검색할 사람이 이런 원피스를 생각하고 원피스를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제품들은 보호복, 작업복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런 나오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광고 최적화와 랜딩 페이지 최적화란 이거예요. 내가 수많은 검색어들을 검색했을 때 딱 구매하기 좋은 상품부터 진열되어 있는 거를 랜딩 페이지 최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필이라는 말을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연필부터 쭉 검색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볼펜부터 나온다라든가 무슨 만년필부터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학용품부터 나온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 최적화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 최적화도 늘리기 위해서는 원피스라든가 연필이라든가 볼펜이라는 말은 너무 비싼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광고 효율을 뽑아내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광고 비용은 낮대 많이 나오지 않는 키워드들을 다량 확보한다. 이런 개념을 광고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고 최적화는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키워드를 다량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마켓에 그러면 기획전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픈마켓은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한 개씩 등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한 개씩. 연필, A라는 연필 하나, B라는 연필 하나, C라는 연필 하나. 그런데 A라는 연필에도 광고를 걸고, B라는 연필에도 광고를 걸고, C라는 연필에도 광고를 걸다가 폭삭 망할 수밖에 없고, 구매 전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연필이라고 검색했는데 여기도 들어갔다. 페이지를 여는 순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를 들어갔다 그럼 여기도 또 돈이 나가는 거고, 여기를 들어갔다 그러면 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한 제품밖에 없으면 클릭하고 바로 나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 확률밖에 없는데, 마음에 드느냐 확률보다는 안 드는 확률이 더 많을 거예요. 딱 한 개밖에 없다라면. 그런데 10개 있다라면, 50개 있다라면, 그 중에서 한 개는 구매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 누수를 줄이는 위해서 오픈마켓용 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필이라는 거를 광고하겠다 그러면 연필을 1번이라는 연필, 2번이라는 연필, 3번이라는 연필, 4번이라는 연필, 5번이라는 연필을 쭉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사갈 수 있게끔 만드는 페이지를 기획한다. 그래서 연필이면 연필 기획전, 마우스면 마우스 기획전, 아니면 노트면 노트 기획전, 마스크면 마스크 기획전을 만든다. 이게 바로 오픈마켓 기획전이고, 이런 기획전 형태로 해서 내가 랜딩 페이지 역할을 만드는 그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오픈마켓 기획전 마케팅이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마켓의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최적화와 랜딩 페이지 최적화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고, 기획전 제작 필수에서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일에서 튜브를 하고 풀장을 하고 학생들한테 팔기 위해서 문구를 하고가 아니라, 그 상품이, 내가 메인으로 거둘러둘 상품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럼 그 경쟁력이 있느냐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도메토피아 상품만 가지고 좀 볼게요. 도메토피아 상품에서는 쭉 보시다 보면 7월달이다 그러면 8월달 제품, 8월달 제품이다 그러면 9월달 제품, 9월달이다 그러면 10월달 제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앞서 나가시는 게 좋은데, 작년에 잘 나가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전통적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모아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케팅을 하기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는 기획전이 제대로 어쨌든 효용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상품을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도메토피에서 잘 나가는 상품도 있겠지만 판촉물로 잘 나가는 상품, 그럼 내가 대량 견적 위주로 해가지고 내 효율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한 건당 구매 금액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판촉물이 잘 나가는 것들, 여기서도 구매 건수가 높은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오픈마켓에서 하실 거니까 옥션에 잘 나가는 것들, 지마켓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뽑아보셔가지고 이런 상품들을 올려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베스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들, 베스트 카테고리에서 핵심 제품들을 뽑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잘 나갔던 상품, 베스트 상품, 그리고 기획전, 이런 상품들 중에서 골라보시다가 이런 상품들 중에서 유사한 상품이 신상품, 도메토피아 신상품 코너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서 신상품을 우선적으로 기획전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볼게요. 그래서 판매 이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상품, 이런 상품은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판매 이력이 없더라도 기존의 상품에서 잘 나갔던 상품하고 유사한 가격대면서 유사한 상품이다,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원피스라고 하는데 남자분들 원피스가 여자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상품을 싫어하는지 모른다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즌 상품, 그리고 스테디셀러, 꾸준히 나가는 상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이해도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품 선정이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는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 상품 중에서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10개건, 20개건, 50개건, 100개건, 200개건, 300개건, 400개건, 500개건, 이 중에서 메인 주인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주인공이 너무 번잡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인공 섭외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이 지금 보시는 형태에 이렇게 이 상품도 있고 저 상품도 있고 이 상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품도 있고 저 상품도 있고 이 상품도 있고. 그런데 마켓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한 상품만 있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이것도 눈에 안 띄고 저것도 눈에 안 띄고. 메인 상품이 좀 더 빛을 나게 해야죠. 어쨌든 그런데 주인공 하나의 상품이 딱 떨어져서 나와야 된다. 쉽게 생각하면 영화라고 생각하자고요. 이 배우도 나오고 저 배우도 나오고 유명한 배우도 싹 다 나오는 것보다는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주연이 누구야? 이걸 본다는 거예요. 정호성이 주연이야? 황정민이 주연이야? 아니면은 이정재가 주연이야?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치는 달라지는 거고, 그 주인공은 그 상품들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메인 주인공, 썸네일에 나오는, 목록 이미지에 나오는 상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은 당연히 도매토피에서 제공하는 일반 상품 이미지하고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도매토피에 나오지 않는 이미지면 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사가지고 그 상품을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모델 컷을 사용하세요라는 거예요. 모델 컷은 꼭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없어야 되느냐, 쉽게 생각하면 벽시계가 있어요. 벽시계의 모델은 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가 있어요. 그럼 음료수의 모델은 이걸 마시는 사람이 더 시원하게. 연필의 모델은 연필을 쓰는 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같은 환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눈에 확연히 띄는 거는 저는 이거예요. 왜? 딱 이 이미지 있잖아요. 야, 저거 등산이라든가 어디 내조 활동에서 싸가지고 다니면 보온이 되는, 보냉도 되는 그런 병이구나. 저기다 싸가지고 다니면 되겠구나. 라는 이미지 전달이 확연하게 되죠. 그냥 그 상품만 있을 때는 밋밋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델이 있을 때 저게 걸라는 거구나. 저게 걸면 저게 좋다는 거구나. 이렇게 쓰는 좋다는 거구나.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도매토피아의 이미지와 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모델컷이라는 얘기는 달라야 된다, 모델컷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합쳐서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한다 그래서 다른 상품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방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들하고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다르게 보여야 돼요. 다르게. 변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내 여러 가지 목록에서 여기서 아까 이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었죠? 쭉 상품을 보는데 이 상품이 있었어요? 이 상품을 딱 글러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시는 이미지가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 상품을 찾으려니 뒷 배경이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상품이 그 상품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델을 썼으면 모델을 쓴 이미지를 리스트 이미지에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품명.
상품명은 앞서 상품명 수정 작업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상품명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색 정확도라는 부분이에요. 검색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 병이 있어요. 이 병을 보온병으로 팔 것이냐 텀블러로 팔 것이냐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텀블러로 판다라고 하면 상품명도 텀블러여야 되고 보온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텀블러라는 카테고리와 보온병이라는 카테고리는 다르니까. 단 만약에 보온이 된다라고 하면 이 텀블러라고 판다고 하더라도 이 보온이라는 게 수식으로 작동할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보온병으로 판다라고 하더라도 텀블러형이라는 부분이 수식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카테고리 정확성에 있어서는 내가 벽걸이 시계로 팔 것이냐 아니면 인테리어 액자로 팔 것이냐라는 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카테고리 정확도, 그 카테고리 내에서의 통일성은 지켜줘야 검색 정확도가 맞는 기본 상품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명을 만드는 이유는 이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살만한 거야 라는 가치 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치 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성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도, 이 상품이 다른 거에 비해 좋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좋아, 휴대하기 좋아, 아니면 거름망이 있어, 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투명해, 뭐 여러 가지 이 상품만의 고유 특징. 그런데 이런 고유 특징과 용도가 있다고 해서 다 구매가 이루어지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 상품에 애정을 쏟아서 네이밍을 해줬을 때 이 상품의 가치가 비로소 높아집니다. 이 상품명이, 그리고 뭐 이렇게 상품명을 다 지어도 그냥 유사검색어 순위로 해가지고 막 카테고리도 막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유사검색어를 쫙 나열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무슨 용 이렇게 끝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상품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명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2중 수식을 넘어서 3중 수식, 4중 수식 뭐 이렇게 쓰신 분 있어요. 뭐뭐한 근데 이러면 직관력도 떨어지고 헷갈리기만 해요. 게다가 뭐뭐한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수식도 아니고 그냥 막 수식 비슷한 걸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 문자, 특수 문자, 이걸 어뷰징을 끈다 그러죠. 상품과 관련이 없는 문자 같은 경우는 하시면 안 됩니다. 50바이트에 가깝게 작성하되 50바이트를 넘지 않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인트로. 요 인트로는 랜딩 페이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 뭐라고 검색을 하더라도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 원피스가 나오는 건 다 비슷비슷하죠. 연필을 검색했을 때 연필을 먼저 이렇게 쭉쭉 나오는 페이지를 구성한다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걸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기에 어때요? 피곤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페이지를 클릭했다고 하더라도 7초 안에 나갈 확률이 전체 상품 그쪽에서 클릭을 한다고 해서 60%가 7초에서 15초 사이에 나간대요. 7초에서 15초 사이. 그보다 더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고 15초 미만이 어쨌든 전체 60% 넘는 확률로 그냥 클릭하자마자 쓱 보고 아예 별로네 이러고 나가버린다. 그거는 첫 번째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히어로 섹션이라고 합니다. 인트로 이미지는 뭐냐면 이 히어로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어로 섹션은 뭐냐면 이 페이지에 대한 호감도가 이 히어로 섹션에서 대부분 끝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질 것이냐 호감을 갖지 않을 것이냐가 딱 2, 3분 안에 결정된다고 하죠. 1분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1분 안에 위에 닦고 그리고 목소리 톤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히어로 섹션이라고 불리는 인트로에 내 쇼핑몰 아니면 내 어쨌든 가게가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그럼 어디 가죠? 컴퓨터 매장에 갈 겁니다. 전자매장에 가죠.
만약에 여러분들 동네 슈퍼에 대형 슈퍼예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를 굉장히 싸게 팔아. 거기서 컴퓨터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사 먹고 싶어요. 사과를 사 먹고 싶은데 과일 전문 매장이 있어요. 과일 파는 무슨 청년, 과일 파는 어쨌든 아가씨 이런 어떤 매장이 있어요. 과일 매장. 그런데 저기 전자랜드 무슨 전자제품 전문적으로 파는 데에서 사과를 그냥 싸게 팔아. 여러분들은 가격을 중요하니까 가격만 싸면 전자제품 파는 데서 사과 사나요? 가격이 중요하니까 슈퍼에서 동네 정육점 있는 슈퍼에서 컴퓨터 사나요?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몰이 여러 가지 제품을 팔더라도 내가 기업전에서 전자제품을 팔면 나는 전자제품 전문이야. 내가 또는 어쨌든 텀블러를 팔면 나는 텀블러, 머커, 무슨 보온병 이런 거 전문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인트로 섹션, 히어로 섹션에 충분히 이 전문성이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나는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가게야 라고 해서 쇼핑몰 명, 여러분들의 닉네임으로 쓰여지는 쇼핑몰 명이 반드시 명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 복잡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070 번호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약간 0이라든가 1566이라든가 이런 번호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쨌든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는 너무 길고 복잡하게 표현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처럼 내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그러면 고객은 떠난다. 명확하게 좋은 지점을 끄집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인 거고 다른 업체 대비 우선점 이런 정도만 딱 나타내면 되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미주알 고주알 다 꺼내는 순간 고객은 떠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옵션은 카테고리에 맞는 메인 상품을 진열로 하되 그리고 이거 뭐냐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하되 이 중카테고리 이상의 연관 상품을 해야지. 가령 이거예요. 내가 텀블러를 팔아요. 텀블러에다가 밑에 보온병 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그컵도 깔 수 있어요. 하지만 머그컵도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연필을 팔아요. 필기구라는 거에서 묶이죠. 그래서 하단에 볼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볼펜부터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연필러라는 어쨌든 타이틀 카테고리에서 팔면 연필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볼펜 나오는 건 유사 카테고리군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는 연필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필 나왔다 볼펜 나왔다 다시 연필 나왔다 볼펜 나왔다 그러면 안 되고 연필은 연필끼리 묶여져 있고 볼펜은 볼펜끼리 묶여져 있어야 된다. 가령 내가 텀블러를 판다 그러면 텀블러는 텀블러끼리 그 다음에 머그컵은 머그컵끼리 우선 보온병은 보온병끼리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거지. 텀블러 나왔다, 보온병 나왔다, 머그컵 나왔다 이러면 직관적으로 그 상품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품군끼리 묶여 있어야 보기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한테 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고를 하는데 효율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썸네일도 괜찮았던 것 같고 상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데 왜 저는 안 나가나요? 네. 여러분들이 참 장사라는 게 힘든 게 여러분들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면 그래요. 저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격도 비싸게 하고 좀 이상하고 뭐 이미지도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죠. 돌놈되리라고. 네, 그런 좀 약간 씁쓸한 말도 있지만 장사는 이런 게 있어요. 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허무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장사라는 말이 아주 태고 쪽부터 있었더라면 그 태고 때부터 거슬러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맥락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람잡이라고 하죠. 반드시 먼저 간 사람들이 깔아놓은 어쨌든 가령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랑 아니면 또 남자친구랑 이성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녀요. 막 다니는데 정말 괜찮아 보이고 바깥에 막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이 펼쳐지고 광고판이 있어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큰 매장에 사람 한 명도 없어. 다른 데는 막 바글바글 거리는데. 그럼 그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집에 가서 먹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가 먹고 있으면 먹고 싶고요. 누가 입고 있으면 입고 싶고요. 누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강합니다. 네. 당연히 광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는 후기 세팅이에요. 후기 세팅. 그래서 최소한 포토후기 5개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가 있어주는 게 확연한 광고를 했을 때 광고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큰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5,000원짜리 제품을 판다, 아니면 20,000원짜리라고 치자고 20,000원짜리 제품을 판다 그러면 5개 세팅을 한다 그러면 20만원에 5개면 10만원이죠? 10만원에 광고비 하면 13,000원 정도예요. 그 정도는 투자하셔가지고 요 정도 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 가지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후기 세팅은 광고비에 포함시켜서라도 광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획 전 노출되는 가격은 옵션 최대 기준가로 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옥션 이베이 기준으로 1.0이라는 부분의 작업 툴로 했을 때 만약에 10,000원대 미만은 내가 1,000원이다 그러면 500원부터 2,000원짜리까지 팔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 이상부터는 10,000원짜리는 5,000원짜리부터 15,000원까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5,000원부터가 아니라 7,500원인가요? 5,000원짜리부터라고 하네요. 그러면 15,000원짜리를 올려놓고 가격은 7,500원에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7,500원. 만원. 만원에 올려놓고 15,000원짜리를 표현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원이라고 해놓고 나는 7,500원짜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7,500원짜리 올려놓는 분이 있어요. 만원이라고 해놓고 만원짜리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획전 필수 구성 요소와 기획전이 뭔지, 기획전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획전이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적용되지 않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검수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카테고리가 맞았나 안 맞았나, 상품명이 맞았나 안 맞았나, 썸네일은 맞았나 안 맞았나, 인트로는 맞았나 안 맞았나, 구성 요소는 맞았나 안 맞았나. 딱 5가지 검수하는 거잖아요. 기획전을 만들면서 이 5가지 정도의 어쨌든 그 검수도 안 하면서 기획전을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 꼭 이 기획전 마케팅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